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이었고 동시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 호가쯤에 큰 변동이 있었고요. 아무튼 종가는 전날과 비슷했고 코스피는 0.04%, 이 정도면 어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2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종가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약했던 것 같고, 또 종가도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코스피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만 2%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더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와 등락폭이 비슷했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알테오젠만 2% 하락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1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정말로 8월 수급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이 종목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고요. 기관 외국인 모두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메리츠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LG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1%, S&P 500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무려 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도체도 0.9%의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1년 동안의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반대로 일본 증시는 1.4%의 약세 흐름이 있고요. 대만도 0.3%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0.2%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우선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우선은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는 예상치를 0.1% 하회하면서 2.7%가 나왔습니다. 즉 지난달 6월과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상호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원 CPI는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가지수를 봤을 때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시점입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도 지금 몇 차례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9월쯤에는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9월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물가지수가 여기에 더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25% 금리 인하는 99%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요. 여기에 더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25%가 아니라 0.5%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0.5%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0.5%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주식시장, 코인, 또 나아가서 부동산까지 자산시장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지만 미국의 연준에는 독립되지 않는다. 예전에 금리 인상기에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내 시장도 자산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3200포인트 근처에서 약간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된다면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보다는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사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요.
또 지금 코스피 RSI 지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60포인트가 조금 안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58포인트 정도, 59포인트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과 7월을 비교해보면 그때와 비교하면 RSI 지표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열을 많이 시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시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상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다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주요 의제가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까지 이런 재료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업종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시겠지만 옵션 만기일입니다. 8월물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제가 옵션 만기일에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현물만 활용한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선물까지도 같이 활용해 투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전에 수급이 좋았다든지 또는 수급이 나빴다면 그게 물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그 수급 변화가 확연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수급이 좋았다면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수급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좋지 않았던 수급이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변곡점이 오늘 목요일이고 또 그 뒤에는 3일간의 연휴가 있어요.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3일간의 연휴가 있을 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수급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은 어쩌면 생각보다 수급 변화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황과 재료가 긍정적인 종목이 있다면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하이닉스는 기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서 블랙엘 수요를 통해서 HBM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다음 주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인지 선제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여기서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가 있다면 그거는 3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30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계속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지만 G2G 바이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ABL 바이오 무려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인 것 같고요. 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전날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은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을 10년 이상 제재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10년 이상 제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은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저라면 분봉을 통해서 그 변곡점이 어디에 생기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YP는 오늘 4%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날에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세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 상승이 나왔으니까 21선 위에서 이 추세를 한번 타고 올라가는지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지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이 아닌 시작을 아닌다 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어셀 모처럼 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부 정책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소에너지를 국정과제로 삼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때문에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4% 급등이 나왔지만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X 엔진 이 종목은 지금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시쯤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명확한 재료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실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매각 이슈, 그게 또 부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이슈가 조금 뒤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번외로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종 자체는 조선 쪽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뭐 길게 보더라도 흐름 자체는 괜찮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LG CNS가 4%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21선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종가상으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21선을 돌파하고 마무리될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추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한 차례 쉬었다는 것은 우리가 2차 상승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21선을 돌파한다면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다시 3일간의 휴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휴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 영상이 아닌 개별 종목마다의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아마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올릴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일 동안 휴일 잘 쉬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